이재명과 정청래의 2차 대전이 정말 세게 막이 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 정권 짧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지 마라." 경고장을 날린 건데요. 당권 싸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정청래는 아시다시피 재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음 공천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이 했던 그 수법 그대로예요.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재명과 가까우면 공천에서 살아남고, 이재명과 멀면 무조건 공천에서 떨어지고. 근데 정청래가 돼버리면 대거 이재명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사실상 정청래가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차기 권력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민석이 되면 이재명계가 또 공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못 나오게 하려고 난리입니다. 저번에 정청래랑 박찬대가 1차 당대표 선거에 붙었을 때 의원들의 대부분이 박찬대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서 정청래랑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 지사를 아예 컷오프를 시키고 무소속인데도 이원택을 밀어서 전북지사로 당선이 됐거든요. 서울은 정원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는데 정원호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재명 공소 취소를 추진했다는 부분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패배의 책임론이 누구한테 있느냐? 오빠를 자꾸 강요하고 다녔던 정청래냐, 아니면 자기 죄 자기가 없애겠다고 공소취소 떠들고 다녔던 이재명이냐, 여기에 대한 선거 승패와 관련된 책임론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고요. 또 차기 당권과 공천권에 대한 엄청난 다툼이 숨어 있는 거죠.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와서 정청래 사퇴하라고 했어요.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의총에서는 정청래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친명계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청래 라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정청래 라인임을 사실상 드러냈어요. 정청래 편을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지금 편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정청래냐, 아니면은 의원들 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김민석이냐, 이 대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민석은 계속 이재명이 밀고 있거든요. 본인의 뒤를 맡기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이재명 공소 취소부터 시작해서 퇴임을 하더라도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날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김민석을 좀 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정청래는 독자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반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명계 때문에 원래 그 민주당의 주인이 친문 세력이었는데 완전 비명 행사에 당해가지고 이재명 라인으로 쫙 깔렸는데, 거기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과 다시 한번 민주당 권력을 탈환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조국이 나왔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게시물에만 좋아요 누르고 다닌 것도 이 싸움이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조국 정청래가 한 편이거든요. 친문계죠. 정청래는 원조 친문계는 아닌데 이 김어준 씨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씨까지 원조 친문계의 등을 업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청래는 친문계의 얼굴로서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정청래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주장할 거예요. 왜냐면 조국이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은 더 구도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조국이 낙선을 했거든요. 평택을 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놓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민주당 안 됐죠. 조국혁신당도 안 됐으니까. 근데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친문 세력도 당원들이 민주당에 합당이 되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정청래한테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스리슬쩍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합당을 못한 것이죠. 정청래는 또 합당을 추진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표싸움을 할 겁니다. 근데 박지원이 나와서 아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 백의종군해라. 사퇴하고 당대표도 내려놓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안 나와? 내가 당대표가 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서 아예 정청래 대표는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 얘기가 김민석과 정청래,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친문이냐 친명이냐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청래 판정승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지방선거에 막 꽂아 넣었잖아요. 이재명은 다른 사람 다 제끼고 정원호를 본인이 밀어붙여서 정원호가 경선에서 통과했는데 정원호 자체가 좀 이상하고 말을 잘 못하고 막 무능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더더군다나 이재명 공소 취소라는 큰 테마가 던져지면서 중도층 이탈이 왔고 아무래도 승패가 이제 아슬아슬 결정되다 보니까 이재명의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누가 이길지를 예측이 좀 어려워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선거 전략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 명청대전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맨날 뭉쳐 있어서 거대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도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카드를 자기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도 요새 얼굴색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재판 자기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얼마 전 인터뷰에 보면은 퇴임 후에 나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징크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이러다가 내 공소 취소 제대로 못하면은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내가 재판 받게 되면 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죠. 이번에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다가 강등 인사를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 강등 인사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박상용 검사 징계도 박상용 검사 징계 소송도 박상용 검사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도 박상용 검사 이기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가 또 한 번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사건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검찰이 잘못했으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기 재판을 자기가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무죄면은 당당히 재판 받아서 무죄를 받아야죠. 왜 국민과 다르게 본인만 무슨 왕입니까? 이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공소 취소 때문에 우리가 표밭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리전인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가 서로 맞붙었을 때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이재명 공소 취소가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향후 전국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국민의 참정권이 지금 침탈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고 민주당과 선관위가 지금 짬짬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민생 챙기고 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국정조사와 특검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민생을 위해서 둘 다 정신 차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